네, 5월 16일 목요일 KBO 리그 경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태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자진 사퇴한 기아의 홈 경기부터 보죠. KT가 기아를 상대로 6회 말 현재 6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키움 대 한화의 경기는 지금 한화가 3대 10으로 앞서고 있고요. 삼성과 두산의 경기 1대 4로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SK 대 NC의 경기는 7회 초 현재 2대 1로 SK가 앞서고 있고요. LG와 롯데의 경기 7회 초 현재 0대 0으로 팽팽한 상황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캔자스시티 로열스전에서 14일 만에 시즌 5호 홈런을 터뜨리며 아시아 선수 최초 메이저리그 200홈런에 6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은 마이애미전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게 됐고, 또 LA 다저스 류현진의 다음 선발 등판은 오는 20일 신시내티 레즈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던 빙속여제 이상화가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이상화는 오늘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려 했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몸 상태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팬들이 좋은 모습으로 기억할 때 은퇴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동부 컨퍼런스 결승 1차전에서 미러키 벅스가 토론토 랩터스를 홈에서 108대 100으로 이겼습니다. 2000-2001 시즌 이후 18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에 오른 미러키는 경기 종료 3분 31초 전까지 98대 100으로 뒤졌지만 이후에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내리 10점을 추가해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미러키의 브룩 로페스는 29점,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24점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농구 자유계약 선수 협상 과정에서 타구단 사전 접촉 의혹이 제기된 국가대표센터 김종규가 KBL 재정위원회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종규는 LG와 원소속 구단 협상 결렬에 따른 자유계약 선수로 공시됩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네,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찬하, 이건의 발롱도르가 아닌 랄롱도르 시작합니다. 스포츠의 목요일의 남자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여전히 꽃미모를 자랑하고 계시네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이기도 하죠. 예, 자, 이 랄롱도르가 이거 스케일이 이렇게 커졌어요. 영국과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 깜짝 놀라셨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분의 이름 정말 반갑네요. 축구 전문 기자 이건 기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일정 끝나니까 좀 한가해지셨겠네요. 어떠십니까? 네, 아무래도 리그가 이제 끝나서 약간은 숨을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네. 축구는 계속됩니다. 지금 하위 리그에서 상위 리그로 올라가는 그럼 이제 플레이오프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2부 리그 챔피언십에서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갈 지금 이제 세 팀 중에 마지막 한 팀을 뽑는 챔피언십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4개 팀들이 3위부터 6위까지 4개 팀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판 승부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는데 프랑크 램파드 감독이 이끄는 더비 카운티 그리고 또 존 테리가 코치로 있는 에스턴 빌라가 서로 맞붙게 됐습니다. 뭐 첼시 레전드 더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 경기는 다음 주 토요일에 웸블리에서 단판으로 붙는데 이 경기에 대한 또 관심도 많고 또 이번 주말 이곳 시간은 토요일인데 맨시티와 와포드가
FA컵 결승전에서 격돌을 합니다. 맨시티가 이번 경기에 이기게 된다면 뭐 프리미어리그, 그다음에 이제 리그컵, 그다음에 FA컵까지 미니 트래블이라고 하죠. 이제 아하. 챔피언스리그가 없기 때문에 미니 트래블에 성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전담 마크맨 이거는 무슨 전담 마크맨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손흥민 선수를 취재하고 커버를 하기 때문에 아하. 스포츠에서 비공식적으로 전담 마크맨이라는 그런 칭호를 부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결승전에 올라갔다는 게 좀 남다르게 느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 후반 한 44분 되니까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결승전이 열리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바로 이제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하게 됐고 저도 한 30초 정도는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면서 열심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무대를 밟는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됐거든요. 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이 이제 올 시즌 시작할 때 결승까지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결국 진출을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 결승 진출의 주역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또 더 현장에서 더 좋은 기사를 이제 써야 되겠다는 그런 뭐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있네요. 지금요. 네. 자, 손흥민 선수 지금 결승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뭐 들어온 소식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번 12일 에버튼전 끝나고 손흥민 선수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관계자들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한 이틀 정도 휴식을 부여받은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14일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그냥 런던에 있는 트레이닝 그라운드 자기네들 트레이닝 센터에서 계속 훈련을 하면서 당금질을 하고요. 손흥민 선수 그동안 또 특히 이제 많이 뛰었잖아요. 월드컵도 갔다 오고 그쵸. 아시안컵도 갔다 오고 아시안 게임도 갔다 오고 그랬기 때문에 회복에 집중을 하면서 특히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를 그 전담으로 이제 이렇게 체력을 관리해주는 체력 관리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 분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도 체력 관리, 체력 회복에 집중을 하면서 이번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이제 준비를 할 거고 토트넘은 이곳 시간으로 29일까지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마드리드로 날아가게 됩니다.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정보긴 한데 우리 전담 마크맨 이건 기자는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일단 취재 신청을 했고요. 취재 신청 이제 유럽 축구 연맹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열심히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네, 취재 신청했다. 어느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거죠? 100% 되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50대 50이라서 그래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근데 갑자기 워낙 취재 신청 이런 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이게 유럽 축구 연맹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취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기자들이 취재 신청을 하기 때문에 뭐 영국 기자들 우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제3국 기자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저도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딱 일주일 전 지난주 목요일인데 정말 결승 진출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생생합니다. 그 결과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의 결승전이 됐는데 우리 박찬하 위원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시즌은 프리미어리그의 뭐 전성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챔피언스리그에도 이제 두 팀 모두 다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결승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유로파리그까지도 프리미어리그 두 클럽이죠. 런던을 연고로 하는 이제 첼시와 아스날이 이제 맞대결을 펼쳐서 이번 시즌은 EPL 천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네,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요.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프리미어리그의 강세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뭐 자본이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이번 시즌에 결실을 맺은 것도 있지만 좋은 감독들과 돈의 결합이거든요. 네, 팀 전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리그 같은 경우도 뭐 과거와는 다르게 TV 중계권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팀이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력이 그 전보다는 높아졌지만 그 사이에 선수들의 몸값은 그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당분간 프리미어리그의 강세가 좀 지속이 될 확률이 높다. 이 출발이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분위기라면 영국 이건 기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그 두 대회 결승에서 모두 잉글랜드 팀이 붙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같은 나라가 이제 붙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특히 잉글랜드 현지에서는 지난번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 잉글랜드가 4강에 올랐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다시 그 이런 유럽 그러니까 클럽 무대에서도 잉글랜드 팀이 결승에 오르면서 우리의 축구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구나. 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잉글랜드가 축구 종주국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드디어 축구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아하. 말을 하면서 상당히 어깨에 힘을 잔뜩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축구 팬들의 관심은 뭐 이거밖에 없죠. 손흥민 선수가 결승 무대에 나서느냐 마느냐 이건데 우리 박찬하 위원님의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뭐 저는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싶고요. 90% 이상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내에서 논의가 되는 문제가 해리 케인이 과연 선발로 나올 것이냐 더하기 너무 두려워요. 그게. 해리 케인이 선발로 나올 경우에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럴까 봐. 이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90% 보고 있고 이상? 그리고 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부터 약간 제도가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뀐 것이 원래는 이제 엔트리가 있잖아요. 18명이잖아요. 교체 선수 7명, 선발 11명인데 이 엔트리가 이제 교체 선수가 12명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3명이 벤치에 앉아서 총 엔트리가 23장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 박지성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한 번 명단 제외가 됐었고 두 번의 결승전을 뛰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박지성 선수처럼 한 시즌 동안 좋은 활약을 한 선수가 벤치에도 앉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걸 우에파에서 방지하고자 이번 시즌부터 엔트리가 늘어나서 벤치에 앉을 뭐 엔트리에 포함될 확률은 100% 부상만 없다면 네. 선발 출전할 확률은 90%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기자님 현지 전망은 어떤가요? 네, 뭐 이쪽 현지에서도 사실 뭐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선발 출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6월 1일이거든요. 네.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이곳 분위기 특히나 언론 입장에서는 그 보름 동안에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쟁의 가장 좋은 소지 중에 하나가 해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거든요. 네. 뭐 해리 케인 선수가 계속 부상에서 이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 케인 선수가 나왔을 때 과연 토트넘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그랬을 때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많은 팬들이 관심도 가질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클릭 수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현지 언론들도 약간의 손흥민 선수를 뭐 언론 플레이에 자신들의 기사에 약간 희생양을 삼는다는 인상이 많은 기사들을 쓰고 있고 뭐 무리뉴 감독이 혹시나 뭐 케인 선수가 돌아오면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뭐 그것도 원문을 따져보면 많은 이야기들 중에 자기는 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 예상을 했을 뿐이고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기 때문에 네. 뭐 한국에서 계시는 우리 축구 팬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부상 같은 게 없는 이상은 저도 한 80% 이상은 손흥민 선수가 나갈 것 같고 이쪽 현지 분위기도 그 정도의 분위기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네. 또 팬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활약을 해주는 거지만 누가 어떤 팀이 이길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찬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팀이 이길까요? 너무 재밌다. 제가 항상 오스관 아나운서도 적응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제가 적응 안할 항상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이제 묘하게 피해가는 게 전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지에 계시는 네. 누구보다도 현지 정보에 맞네. 밝으신 그리고 토트넘을 손흥민 선수를 전담 마크 하셨던 그러네 전담 마크맨. 네, 이건 아이고. 기자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가 그 큰 사이에 제가 실수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기자님이 거의 뭐 100% 전담 마크맨 하고 계시고 이건 그럼요. 정확하실 지금 거예요. 마드리드에 가실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뭐 50대 50의 확률이긴 하지만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건 기자님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누가 이기나요? 진짜 듣고 싶다. 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 이거 저 말리는 느낌인데 아니야.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토트넘이 이기기를 솔직히 바라고 있고 그렇죠, 토트넘이 조금 더 사실. 네.
네,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토트넘, 근데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사실 리버풀이 강하긴 해요. 뭐 71대 29 정도 강하긴 한데 이게 단판 승부고 거기다가 또 토트넘이 계속 발전을 해왔고 이게 또 모르는 거거든요. 단판 승부는 특히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를 한번 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지 분위기는 영국 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나 이겨라라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팀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상관없다라는 그럴 건데.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문제는 이제 맨유하고 에버튼 팬들은 토트넘한테 지금 응원을 하는 건 확실하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싫은 그 거죠. 리버풀을 싫어하는 팀들이니까 맨유와 에버튼 팬들은요. 네. 이제 그래도 토트넘이 이기는 게 낫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듯이 리버풀이 이기는 건 보기 싫다라는 분위기고 이제 똑같이 그렇죠. 아스널과 웨스트햄, 네 토트넘을 싫어하는 아스널과 웨스트햄 팬들은 그래도 토트넘이 이길 바에는 리버풀이 이기는 게 낫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점에서 뭐 첫 번째 아까 박찬하 위원도 어느 팀이 이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플러스 한국 팬들은 토트넘과 리버풀 중에 누구를 응원을 하고 있나요? 제가 한국에 지금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진짜 난감한 질문. 한국에 계신 우리 박찬하 위원님. 저는 아직 대답을 안 했어요. 이건 기자님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대답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4강 치르기 이전에 결승에 올라갈 두 팀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저는 아약스와 바르셀로나의 결승전이 될 거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어요. 잘 됐네요. 그럼 이번 네. 얘기한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되겠네요. 그 4강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추갈못으로 등극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승전에 앞서서 어느 팀이 우승을 하느냐에 이런 질문에 있어서 대답을 하는 게 많이 꺼려지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토트넘을 얘기하자니 리버풀이 마음이 쓰이고 리버풀을 얘기하자니 이제 토트넘이 걸리고 네, 이런 상황인데 그 두 팀은 위원님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분들은 생각은 시원하게 안 한번 하는데 얘기해 보시죠, 한번. 저는 그러면 이건 기자님이 토트넘의 토트넘. 우승을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리버풀이 최근에 5년 주기로 지금 챔피언스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5년 주기로 뭐 리그든 해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이번에 좀 깨지 않을까. 어허. 네, 리버풀이 우승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경기가 아직 결승까지 많이 남아 있고 그 사이에 해리케인이냐 손흥민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현지 언론이라든가 여기서 많이 불태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팀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미묘하게 차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리버풀은 약간 조용하게 흘러가잖아요. 아마 리버풀은 하던 대로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리버풀이 우승을 할 확률이 한 55대 45 정도. 오호. 네. 알겠습니다. 자, 라디오 발롱도르 박찬하 이건의 랄롱도르 듣고 계십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얘기와 함께 다른 유럽 리그 이야기도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쉬었다 오죠.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계속 손흥민 선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당연히 못 뛰었고 다음 시즌 개막전 또 2라운드도 못 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이건 기자님? 네, 일단 이쪽 반응은 특히나 그 토트넘 팬들은 조금 과하다. 라는 평가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경기를 보면 그 이제 상대였던 그 본머스의 레르마 선수가 분명히 단초를 제공을 했고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그 이제 약간의 그 폭력적 행위는 물론 이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추가 징계까지 가는 것은 특히 레르마 선수한테는 아무런 징계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견책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라서 토트넘도 FA 이건 조금 과한데 그러면서 항소를 했고 하지만 결국 그 FA는 그 항소를 기각을 했죠. 일단 분위기는 조금 손흥민 선수가 억울하고 아쉽고 또 손흥민 선수도 뭐 이제 자기 뭐 잘못이라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억울하고 아쉽지만
지금은 이제 내려진 결론은 나왔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과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하다. 박찬호 위원님은 생각 어떠세요? 저도 이제 과한 것 같은데 다만 그 상황 자체가 프리미어리그가 VAR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한번 내려진 판정에 있어서는 아마도 심판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강하게 갔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VAR이 유용한 제도고 역시 이럴 때를 위해서라도 이제 빠르게 도입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박찬호 위원님 어쨌든 뭐 시즌 막바지에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만 본다고 해도 아주 손흥민 선수에게는 훌륭한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2018년에서 19년 넘어가면서부터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했죠. 이번 시즌에도 리그에서도 주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리그 31경기 나와서 12골이니까 만족스러운 시즌을 보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골이 아주 많았던 건 아닙니다만 순도 높은 골들이 나왔어요.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 이거 8강전에서 중요한 골들을 손흥민 선수가 터뜨려주면서 또 챔피언스리그의 주역 네. 이렇게 주인공으로 떠올랐던 시즌이고요. 모든 대회를 포함하면 이번 시즌에도 20골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골잡이로서 해내야 될 몫은 확실히 해냈다. 이런 평가를 내릴만 하죠. 네, 근데 이번 시즌이 사실 뭐 초반에 이건 기자님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굉장히 손흥민 선수한테 힘든 시즌이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게임이 워낙 많이 뛰었고 어떻게 보시나요? 메이저 대회를 손흥민 선수가 많이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갈 수도 있던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체력적인 부담을 이겨냈던 건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특히 아시안 게임에 나가면서 본인의 오랜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좀 부담이었던 병역 문제도 해결한 거 이게 컸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또 좀 부담을 내려놓고 본인이 마음 편하게 축구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후반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건 기자님 현지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네, 현지에서는 그냥 토트넘 최고의 선수는 손흥민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뭐 에버튼전 끝나고 난 다음에 팬들이 주는 뭐 올해의 선수, 올해의 골 상도 다 휩쓸었고 영국 언론도 손흥민 선수를 뭐 베스트 5, 베스트 11 이런 것에 다 이름을 올리면서 올 시즌은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도 있고 델레 알리도 있고 뭐 에릭센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없었으면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를 하지 못했을 거고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토트넘은 바로 손흥민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018-2019 시즌에 대한 현지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역대급 시즌이었다.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이 치열한 것이 가장 관심사였고, 특히 이제 뭐 맨시티가 98점, 리버풀이 97점, 딱 1점 차이로 맨시티가 우승을 했는데 리버풀이 1패만 하고 리그에서 1패만 하고도 준우승을 한 최초의 팀이 될 정도로 네. 상당히 경쟁도 치열했고요.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도 재밌었어요. 뭐 잠깐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1위부터 4위를 차지했던 맨시티, 리버풀, 첼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올라가고요.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남았죠. 지금 아스널이 5위인데 아스널이 유로파리그에서 첼시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면 아스널까지도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잉글랜드에 4팀이 부여가 되는데 만약에 아스널이 물론 첼시가 우승한다면 첼시는 뭐 리그 순위 때문에 이미 나가는 거니까요. 상관없고요. 네. 아스널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다면 아스널까지 포함해서 총 5개 팀이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는 또 뭐 그런 또 기록도 세우게 되네요. 박찬하 위원이 보시기에는 성적으로나 팀 내 분위기로나 좀 이 팀은 좀 아쉬웠다. 이런 팀 어디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되겠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감독이 경질되는 그런 시즌을 맞이했음에도 마지막에 또 내려앉으면서 유로파리그에 만족해야 되는 시즌이 됐고요. 또 아스날 역시도 유로파리그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리그 마지막에 스스로 챔피언스리그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니가 가라 챔피언스리그를 시전하면서 아스날이 4위 이내 진입을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번 시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더불어 아스날이 그 중에서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실망스러웠던 시즌이었죠. 네. 자, 그러면 스포츠에서 2018-2019 프리미어리그 MVP를 한번 정해보는 게 어떨까? 두 분의 사심을 마음껏 넣으셔도 됩니다. 한번 정해주시죠.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 영국에 계신 이건 기자님부터 한번 MVP. 네. 네. 네, 물론 오늘 1등이세요. 네, 손흥민 선수를 선정을 하고 싶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는 빼고요. 조금이라도 객관성을 부여 넣어서 그러면 둘 분 다 맨체스터 손흥민 시티의- 선수는 빼는 걸로 할까요? 네. 네, 뭐 좋죠. 그러시죠. 네, 가시죠. 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 빼고 객관성을 조금 집어넣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맨체스터 시티의 라임 스털링 선수를 넣고 싶어요. 뭐 리그만 보면 17골 넣으면서 맨시티의 아무래도 주포는 아구에로인데 아구에로에 집중된 그런 공격력을 좀 분산을 시키면서 특히나 이제 스털링은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뭐 많은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스털링이 좀 더 이제 좋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털링. 우리 박찬호 위원님은 누구를 꼽으실 거죠? 저는 리버풀의 버질 반다이크를 꼽고 싶은데요. 수비수라서 약간 아주 의아하시는 팬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다이크가 없었으면 리버풀이 마지막까지 맨체스터 시티와 우승 경쟁을 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22골밖에 내주질 않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기록했는데 반다이크 덕분에 이런 수비가 가능했고 또 리버풀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탄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그래서 반다이크에게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제가 스포츠에 돌아왔는데 두 분 덕분에 정말 즐겁게 축구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찬하 이건의 랄롱드루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로야구 목요일 지금 시간 현재 팀들의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키움 대 하나는 6회 초 현재 6대 10으로 한화가 앞서고 있고요. 삼성 대 두산 경기 9회 초입니다. 1대 4로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SK 대 NC의 경기는 7회 말 현재 NC가 2대 5로 석점 앞서고 있고요. LG와 롯데 점수가 났습니다. 8회 초 현재 LG가 2점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KT와 기아의 경기는 7회 말 현재 6대 3으로 KT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스포츠.